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날 발표된 CPI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7% 상승했고 변동성이 강한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승한 수치인데요. 40년대 기록으로 보았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이 악재는 지수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번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페드 인사들의 매파적인 의견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3월 첫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올해 4회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축소 역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 파월 의장이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씩 또 찝어갖고 얘기를 해줄 테니까 다음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이전에 그 힌트를 계속 시장에 줍니다. 그래서 발언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해외 여러 나라들이 이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씩 처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경제에 어떠한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뭐 그동안 너무 고성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찍고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국은 그 코로나 이전에 꾸준하게 성장했던 그 성장률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가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망치 얘기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봤을 때, 조금 이거는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유명 증권사나 아니면은 투자은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한다라고 합니다. 국내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1순위 나라는 베트남이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에서 친환경 투자를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관련 시장의 펌핑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먼저 1순위는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먼저겠지만 그 자국 기업들의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싸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외로 갈 거예요. 물론 그게 100% 한국이 될 거라는 장담은 없겠지만 관련 시장 자체에 이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거품이 낀다는 것 자체만으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관련 섹터의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상장을 앞둔 마켓컬리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켓컬리 관련주 한번 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상반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말 빌 게이츠의 이야기처럼 오미크론 지나가면은 코로나는 독감처럼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백신 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뭐 나온다라고는 하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효성 첨단 소재가 너무 많이 빠졌다.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이 뉴스가 이 수소 섹터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소 한번 봐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수소에 이어서 원전도 글로벌 유턴에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역시도 이 원전 관련해가지고 조금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5월 이후에 다음 정권을 기대해 봅시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에 성공을 했다. 뭐 이거 김정은이 도발을 지휘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북한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네, 북한은 항상 자국 내가 뭐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주변의 시선을 조금 끌어당기기 위해서 뭐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끌어냈었죠.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 될 게 작년에 식량난이 되게 심했죠. 그 전년도에
기후재난이 조금 있어가지고 태풍이었나 뭐가 있었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가 잘 안 됐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직격적으로 국내 식량난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진 걸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 자, 그러면 힘든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계속 이 도발을 이어갈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대선 그 시기랑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대북 관련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걸 보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그나마 좀 옹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한번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곧 있으면 2월 TV 토론 나오잖아요. 만약에 연관해서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 보조금에 어촌마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해상풍력은 한국에서 꾸준하게 팔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월성감사 요거 있잖아요. 그 탈원전에 대해서 이 감사를 들어갔을 때 반박한 직원들, 이 고위직 직원들 전부 자천됐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분명히 조사가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대선 앞두고 나온 내용이라서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거는 체크만 해두시고요. 지금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라고 합니다. 25년까지 GDP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디지털 위안화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주변에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엔 그리고 한국도 그것들을 보면서 디지털 원으로 차근차근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상 전망이 있는 만큼 이걸 꼭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폭락은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좀 길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산업개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그 공사장의 사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장중 한때 이 20%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오늘 또다시 한 장중 6%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주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분석에 앞서서 제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현대산업개발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일인지 하나씩 집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보여지는 이 65개 공사 현장의 작업이 일시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먼저 이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고객들, 입주자가 되겠죠.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장이 되면 될수록 그 일수를 따져가지고 호텔 값으로 비용을 받는다라고 우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현장들이 전국 65개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미뤄진다라고 하면은 더더욱더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좀 속도를 올리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나머지 현장에서는 속도 올리려고 못할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거기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인지 그걸 또 찾아보다가 또 시간이 또 걸릴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전체적인 리스크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끝인가요? 기본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파이낸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금부터. 물론 자사의 돈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이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파이낸스를 웬만하면 진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자 비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쉽지 않지 않나. 아마 정상화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그 잘 정리를 해놓은 이 커뮤니티에 이제 게시글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현장은 화정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중에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파트 한 개층을 올리는 작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갱폼의 인양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그 다음에 벽체, 그리고 슬라브, 그리고 타설. 이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타설을 집중을 해보자면, 이 타설은 이 콘크리트의 재질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거를 제대로 굳을 수 있게 돕는 양생이라는 작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타설 작업을 하는데 아파트가 왜 무너졌는지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콘크리트의 재질이 나빠가지고. 두 번째, 제대로 굳기 전에 다음 층을 작업해버려서.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이 사고가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마 재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층을 작업을 할 때 현장 관리자가요. 무조건 위쪽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붙기 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가 제대로 일을 안 해버린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회사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해라 라고 이제 압박을 주니까 생긴 그런 결과물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1월 27일부터 이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이번에 사고가 너무 크게 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현장 수장에서 커버될 일이 아니고 이게 위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위쪽에서 옷 벗을 거 옷 벗고, 그리고 좀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주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반등까지는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변수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낸스 비용, 여기서 나오는 이자, 이게 다 손실로 처리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다른 현장들에서 딜레이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딜레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검사하고 뭐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입주자들에게 들어가는 배상금,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보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며칠 딜레이 되는 만큼 1차별로 해가지고 호텔 비용으로 이제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그런 비용들.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리스크로서 이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 사고 난 현장, 이거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좀 가장 큰 세 가지의 딜레마로 현대산업개발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 이제 공약처럼 이 수주 물량이 쏟아질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미래 먹거리가 많이 좀 놓칠 수밖에 없다. 다른 건설사들이랑 비교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딱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사고 난 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고 난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40층짜리래요, 40층. 요거 철거하고 처음부터 이 지하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이 바닥 공사는 끝내놨잖아요. 그럼 이제 올리는데 한 1년 정도?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거 철거하고 하는데 또 시간 걸리고 조사하고 짓고 뭐 하고 하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700세대라고 합니다. 700세대. 자,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상금으로 이거는 뭐 60 몇 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가는 거라고 하면 그냥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처리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만, 7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년에서 2년치의 이 배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이 호텔값 10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자, 700세대면 하루에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365일로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255억을 줘야 되고, 길어지면은 이 금액은 계속해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다 이제 가구 보관함 별의 별 게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파이낸스 비용도 나가고 그 또 치우는데 돈 들고 다시 또 이제 올리는데 돈 들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실적을 보면은 이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마이너스가 좀 빨간불로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보율이 조금 여유롭게 있어가지고 못 버티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장기 투자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차트랑 수급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수급은 어제 사고 나자마자 그냥 착살이 나버렸고요. 이게 언제 빨간불 들어올지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만큼 큰 사고였고. 자,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게 솔직히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월봉상으로 딱 보았을 때 볼린저 하단 부근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위치에서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게 제일 베스트죠. 왜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기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이러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 수주 물량을 이제 앞으로 쏟아진다라고 했을 때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설 업황 전체가 좀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그러한 부분에 악재가 있더라도 엮여가지고 약간이나마 이 주가 방어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아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제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면서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주분들께서 너무 좀 힘들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는 일어났고 우리는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제가 뭐 100%다 맞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커뮤니티의 여러 글들을 보면서 혹은 건설 현장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매뉴얼들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라고 이제 체크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도 저도 틀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각자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서 얘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네. 쟤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 여기 자료는 이렇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자료를 완성해 나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들 힘내시고요. 힘이 안 나겠지만 힘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라도 좀 나오길 바라면서 이 HEC 현대산업개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